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몫이다. 네, 오늘은 여성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어떤 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암이니까 우리 생존과도 직결이 되지만 여기에 더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음도 힘들게 하는 이 암은 어떤 암인지 또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신 반가운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의학 전문기자 이진환입니다. 예, 또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좀 완전히 변신해서 나타나셨어요. 예, 댄스 가수에서 이제 트롯 가수로 예 활약을 알리고 있는 길건 씨가. 안녕하세요. 댄스 가수 19년 차에서 이번에 트롯 애기로 돌아온 가수 길건입니다. 벌써 느낌이. 반갑습니다. 의상이 일단 트로트 바뀌었어요. 아니 길건 씨 워낙 그 건강미, 자기 관리도 엄격한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몸 관리도 하고 맵고 짠 음식도 피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저는 깜짝 놀랐는데 가슴 관리를 또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맞습니다. 제가 가슴 관리? 예전에부터 가슴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서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있어요. 왜요? 가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전 방송에서 한 번. 네. 예, 우연하게 방송에서 그 가슴에 이제 혹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검사를 했었구나. 네네네. 그 혹이 그게 나쁜 건 아니어서 근데 떼어내야 되는 섬유손종? 섬유손종. 네, 섬유손종. 방송을 이제 시작 막 했는데 앨범을 내자마자 들어갔어요, 다시. 그 방송 덕분에. 네, 그래서 마모통이라는 수술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정말 많이 놀랬겠어요. 근데 오 박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섬유선종이 대체 어떤 질환인 거예요? 네. 사실 이 섬유선종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 섬유선종을 또 유방암으로 오인하시는 분이 또 많습니다. 사실 암은 아니고요. 유방에 생기는 흔한 질환이죠. 이 섬유 조직과 유방의 상피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서 서서히 커지는 양성 종양을 말합니다. 이 양성이라는 것은 악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 양성이라 하더라도 일부 유방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양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수술로 떼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슴에 문제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뭐 유방암이잖아요. 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암 발병률 1위 암이고요. 최근에 한 보험사에서 2021년도에 보험 지급의 그 내역을 발표를 했는데 보면은 암 보험금 중에 가장 많이 지급한 암이 바로 유방암이었습니다. 발병 건수도 아주 많은 데다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방암은요 치료하는데 꽤 까다로운 암으로 또 알려져 있거든요. 이 유방암 얘기를 오늘 해볼 텐데 어떤 주제로 나눠볼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는 몫이다 오늘의 주제는요. 유방암 수술 권위자가 말한다. 유방암 최신 치료법입니다. 네. 자, 우리 여성성의 상징인 가슴은 또 지키면서 보존을 하면서 생존율을 높이고 또 재발률을 낮추는 그런 치료법들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테고 앞서 보니까 유방암 권위자가 나오신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방이 생존율은 좋다고 했는데 재발률이 높다는 건 저 처음 알았거든요. 그게 아까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죠. 유방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93.8%로 아주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재발률도 높다는 건데요. 한국 유방암 학회에 따르면 유방암 재발률은 수술 후 3년 내 재발하는 환자가 70.9%, 또 수술 후 5년 내 재발하는 확률은 무려 92%나 이렇게 높다고요? 오 마이 갓. 또 다네, 거의 다네. 그렇죠. 또 이 유방암 세포는
성장 속도 또한 느린 편이어서 10년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생존율이 높다고 해도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 진짜 그렇다. 오늘 저희가 모실 분은요, 유방암 치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와. 예, 그 정도의 권위자를 모실 텐데요. 유방암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지 같이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 마마. 그래서 아마 유방암 치료의 엄마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요. 저 이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유방암의 어머니라고 불리우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죠?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제가 이제 좀 나이도 먹고 또 옛날에는 언니였는데 지금은 어머니. 그다음에 좀 지나면 아마 할머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 아니, 이진환 기자, 예, 네.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유방암이 비교적 조기에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자체 수술이 많은 암입니다. 그래서 전문의의 정밀도와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현숙 교수님은 명의가 추천한 명의에도 올라와 있지만 지난 20년간 집도한 유방암 수술만 무려 1만 건이 되는데요. 와. 이게 20년간 1만 건이면요. 1년에 500여 건이고요. 하루에 두세 건 이상을 집도를 하신 겁니다. 우와. 이렇게 수술을 많이 했다는 것, 그만큼 환자들이 믿고 우리 이현숙 교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또 이 이은숙 교수님은 아주 작은 극소량의 암 조직만으로도 다양한 암 표지자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기존의 암 조직 검사는 이 표지자 수만큼 암 조직을 계속 떼내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조직을 하나만 떼서 최대 20여 개의 표지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암 진단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아주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세계 최초로. 아, 이렇게 점점 여러 가지 진단하는 방법도 그렇고 치료법도 좋아지고 있는데 암 발병률은 아직도 여성에게 1위란 말이죠. 네. 얼마나 환자가 많은 겁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매년 이제 계속 증가해서 뭐 한 3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유방암이라는 게 막 좀 낯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유방암이 어떤 암인지 좀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방암은 대부분 세포가 이제 세포 조절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한 이제 분열을 하면서 암세포로 이제 변형이 되면서 생기는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방의 구조가 이제 실은 젖을 만드는 유선과 그다음에 젖을 나르는 유관으로 이제 대부분이 구성돼 있고 그래서 유관암이 한 90% 정도가 되고 유선에서 이제 한 10% 정도의 암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뭐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유관암, 유선암 이렇게 나눠서 말하겠지만 유방으로 그냥 본다면 유방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실제 수술 과정에서 만난 사진인데 같이 보실까요? 아마 좀 놀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와. 아이고. 와. 아마 좀 놀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와, 뭐야. 아, 이게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밖에? 피부 밖에? 저렇게 커? 이게 이제 우와. 환자가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모습입니다. 타장기에도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기 유방암이 되겠고 폐 전이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4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사진에 계신 분은. 이 그 사진에 병기를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1기, 2기, 3기. 네. 일단은 0부터 시작인데요. 이 연기는 이제 유관이나 유선에서 병이 생겨서 그
지금 생긴 자리에서 다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소위 수돗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물이 아직 새지 않는 단계, 파이프 내에 물이 새지 않게끔 파이프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는 연기암이 되겠고요. 그것도 무섭다. 네, 그다음에 이제 1기는 임파절에 전이가 없으면서 암 크기가 2cm까지 이제 1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이가 이제 3개까지는 2기에 해당이 되는데 임파절 전이가 4개를 벗어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3기에 해당이 되고, 다른 장기에 이제 전이가 발견되면 그때는 4기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유방암은 유방 주변에 혈관하고 림프샘, 림프절이 많아서 이 혈관을 통해서 암세포가 전신으로 퍼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뼈나 폐로 전이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고요. 그래서 유방암을 진단할 때 이 몸 전체를 촬영하는 펫CT라는 검사를 꼭 해봐야 하는 거고, 그래서 유방암이 전이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가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여자분들도 비슷하겠지만 도려내는 거 있잖아요. 절제. 네, 절제. 절제라는 게 제일 두려웠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의상도 그렇고 여자로서 그래. 네, 자신감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것 네.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 하면 네. 가장 먼저 떠올리시고 또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오늘 유방암 진단 후에 전절제를 받으신 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신지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뒤에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아, 진짜 너무 멋진 분이 지금 오셔가지고 궁금했어요, 아까부터 어떤 분이실까. 네. 저는 유방암 2기 판정받고 지금 수술 항암하고 지금 현재까지 치료 중인 47세 이유경입니다. 47세? 아니 저보다 더 생각드시네. 진짜. 40대로 안 보이세요. 네. 소중한 경험담을 또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서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저 언제 몇 년이나 된 일이에요? 저는 2020년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요. 저는 해외에 있는 주재원인 남편 따라서 외국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2년 만에 건강검진을 하게 된 거예요. 어디 그때 어디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아니요,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네네. 한국에 오셔서 만져진다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안 했어서 이제 오랜만에 검진을 갔는데 초음파 보시는 선생님께서 오른쪽에 뭔가 4cm 정도가 되는 네, 덩어리가 보이고 모양도 안 좋으니 빨리 조직 검사를 받으라고 하셔서 바로 그냥 그날 바로 조직 검사를 받고 유방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유방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충격 맞아.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많이 놀라긴 했는데 가족분들이 더 놀라죠. 충격을 많이 받고. 그러겠죠. 예, 사실 그때가 저희 아버지께서 혈액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그거부터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 제가 유방암인 걸 알게 돼서 저희 가족 안에 내에서 갑자기 이제 암이 발병이 많이 되는 것 같으니 그게 너무 이제 다들 공포로 다가왔고. 더 놀랬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이 5학년이었는데 엄마도 암으로 죽는 건가 할아버지처럼 이런 걱정하면서 뭐 혼자 좀 막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도 같은 40대라서 그런지 뭔가 남일 같지가 않은데 유방암이 이른 나이에도 이렇게 올 수가 있나요? 실은 10대 유방암, 고2짜리 유방암이 저는 이제 제일 뭐라 그럴까 가장 어린 나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고등학생이니까 병이 뭔지도 잘 모르는 나이에 또 이제 그 나이에 유방암이 걸리면 대부분 깨 덩어리도 크고 또 이제 전이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먼저 하기보다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다 보니 이제 환자가 이제 실은 견디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또 부모님들이 더 이제 애가 타서 더 난리십니다. 저는 유방암 그러면 40대 그 이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점점 어려지고 심지어 10대까지 이렇게 병에 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령층이 낮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이 초경도 굉장히 빨라지고
또 이제 뭐 운동도 별로 안 하고 실은 이제 대부분은 TV나 뭐 이런 디지털 기기들 앞에서 이제 보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또 이제 지금 대부분 애도 굉장히 늦게 낳고 또 수유도 별로 안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수유를 하는 게 유방암 건강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돼. 예. 애도 많이 낳고. 네, 애도 많이 낳습니다. 여기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거든요. 수유 달가지고 수유도 셋 다 했고. 와. 근데 전 절제수를 받을 만큼 그렇게 상황이 심각했어요. 아까 2기라고 하셨죠. 네네. 제가 들은 걸로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유방을 원으로 봤을 때 10십자로 나눠서 이제 암 조직의 그 덩어리가 상하로 있던지 좌우로 있으면 부분 절제. 그런데 이제 뭐 대각선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전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계셨군요, 암이. 네네. 이유경 씨가 MRI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같이 보시면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진단 당시니까 2020년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은 유방 크기에 비해서 저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다 암인데 이제 유방의 굉장히 여러 부분에 저렇게 크게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저기 약간 산에 이렇게 볼록 올라온 데가 유두인데 유두까지도 좀 병이 이렇게 이제 침범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 실은 유두도 없고 또 유방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양으로 유방으로서의 모양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전 절제를 선택하게 되고 또 대부분 저렇게 큰 암덩어리들은 주변에 이렇게 흩어진 병변들도 꽤 이제 가지처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방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참 그 40대에 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그 전절제술까지 받으셔서 좀 마음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암이 있는 쪽을 이렇게 다 잘라내도 반대편에 또 재발할 수 있다고도 하시고 해서 너무 또 이거를 덜덜 떨면서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도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양쪽 다 없애주세요 막 이랬는데 또 그렇게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뭐 암으로 갑자기 가슴 한쪽이 없어지고 상실감도 엄청 컸었죠. 이게 막 저였어도 뭔가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가슴 재건 수술은 하셨나요? 네, 21년 1월에 수술을 전절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을 한 후에 11월에 다시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수술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 견뎌야 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큰 산 넘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근데 계속 큰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표적 항암제를 포함해서 26차례의 항암제를 투여를 받았고요. 이게 3주 아니면 4주에 한 번씩 항암제 주사를 맞는 거였는데 그 고통은 정말 뭐 상상 이상이죠. 마음의 준비도 많이 했지만 그 약의 후유증 같은 것들이 근육통은 기본이고 일단 그리고 유방암은 유방의 그 상실감도 있지만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문어같이 된 건가 이제 정말 우울함의 계속이죠. 그리고 이제 그 관절통, 근육통 이런 것 때문에 붓기도 많이 붓고 그래서 저는 한 어느 날 후유증으로 3일 만에 한 14kg가 확 불어난 전신이 그렇게 이거 완전히 부어버렸어요. 붓는 거죠? 네. 아니 3일 만에요? 네. 붓기로?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점점 이렇게 풍선처럼 사람이 이렇게 부어지더라고요. 마디마디 아픈 데다가 몸의 변화가 그렇게 네. 급격히 오면은 정말 감당하기가 네.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유경 씨도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 투병 당시에 그런 모습들을 또 사진으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그때 공개까지? 모습들도 같이 한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 말 걸 그랬나? 아유, 멋있어요, 근데. 아니 표정은 거뜬하게 내가 이걸 이겨내리라 하는 그런 아유. 시크한 표정을 하고 계신데 근데 손발은 손 정말 지금 와. 보시고 붓기가 진짜. 무슨 이거다.
이건 땅을 딛기도 어려우셨어요. 네, 못 듣겠더라고요. 그건 어른 발이 가만히 아니라 있어도 애기 발이네요. 애기 통증이 발. 막 일어났을 열이 나요. 뜨거워. 열이 나고. 이게 불과 작년, 재작년. 아유, 어떡해요? 어떡해요. 지금 좀 이렇게 씩씩하게 말씀하셔도 아직 예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지금 이 회복 중이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때 상황이 또 떠오르시니까. 근데 진짜 저는 짠 거 먹고 잠깐만 부어도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 근데 저 정도는 진짜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이런 중에 그림까지 그리셨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어허. 네, 그러게요. 제가 워낙에는 설치미술 작가예요. 근데 당시 너무 부어 있고 거울을 봤더니 너무 코끼리처럼 이게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코끼리로 이제 대변해서 투병 과정을 그림 일기로 그리게 됐죠. 그 당시의 그림을 또 보시고 궁금해요. 오. 진짜. 아 근데 너무 멋진데요? 이게 느낌이 딱 오네요. 몸은 정말 자꾸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몸이고 또 지금 저게 뭐죠? 되게 신발을 부츠를 신으려고 부츠, 하시는 롱부츠. 발이 안 들어가. 부어서. 네, 이게 항암 치료 이제 후유증으로 몸이 부어서 평소에 즐겨 신던 이제 뭐 힐이든 부츠든 모든 신발을 버려야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남편 슬리퍼만 신고 돌아다니다가 병원도 간신히 갔었는데 좀 빨리빨리 나아서 저 부츠를 다시 신고 싶은? 다시 사람 다리 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빌면서 이제 그리게 된 거죠. 당시. 그러면 지금도 부츠를 못 신으세요? 지금 신고 왔습니다. 어머! 저 일어나도 돼요? 네. 일어나서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아, 오늘 또 마침 우리 저 짠. 와, 너무 말르셨어요. 롱부츠를 저기 나온 신발이군요. 네, 맞아요. 아 이걸 진짜 멋지세요. 예. 그러면 이 유경 씨가 20년도 12월에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1년 1월에 수술을 받으셨으면 이제 유방암 3년 차 정도 된 건데 그렇죠. 지금도 그러면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 건가요? 네, 항암 치료는 다 모두 끝났고요. 지금은 항호르몬 치료라는 걸 받고 있는데 저는 유방암 중에서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진단을 받은 거라서 앞으로 일단은 5년 동안은 매일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주에 한 번씩은 주사도 맞고 있고. 그 호르몬 치료는 어때요? 그거는 힘들지 않아요? 호르몬도 이게 또 다른 큰 산인 것이 한 넘어 산이네. 호르몬 억제제를 맞으면 일단 쉽게 설명드리면 갱년기가 이제 빨리 닥치는 것 같은 여성님이에요. 네. 억제제. 그래서 모든 관절통이 이제 할머니처럼 아이고고 아이고고 하면서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한 몇 톤 트럭에 깔렸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몇 톤 트럭에 깔렸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근데 교수님, 이유경 씨가 아까 유방암 중에 호르몬 양성 그리고 허투 양성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뭔가요?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유방암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호르몬 수용체를 갖고 있는 거하고 허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예, 좀 플러스 네 가지고. 마이너스로 네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면서 허투가 음성인 유방암이 가장 많은 타입입니다. 유방 세포가 자라는 방식이 호르몬을 잘 이제 반응해서 세포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사춘기가 되면 유방이 커지는 이유가 여성 호르몬이 쫙 올라가기 때문에 유방이 커지는데 불행하게도 여성 호르몬이 또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차단하는 이제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거나 혹은 전이를 일으키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호르몬 억제제라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호르몬도 양성이면서 허투가 양성인 타입은 삼중 양성이라고 하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2개거든요. 그런데 호르몬만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 상피세포 성장인자라는 또 우리 몸에 물질이 있거든요. 상피세포 성장인자가 또 암세포를 성장을 촉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허투라는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투를 이제 딱 표적해서 이제 그걸 타겟으로 해서 그 길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적 치료제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호르몬도 없고 허투도 없는 게 흔히 말하는 삼중음성 유방암입니다. 암세포가 이제 변형을 일으키면서 더 많이 변형을 일으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성질을 다 버리고 더 악성화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태까지 그냥 유방암이면 한 가지인 줄 솔직히 알고 있었죠.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진짜 유방암이 뭐 만만한 암이 아닌 것 같고 안 만만해요.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안 쉬워요.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현재 호르몬 치료 중이고 호르몬 치료도 참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반응이 지금 좋아요? 일단 저는 2년 만에 이제 2년째 된 6개월마다 찍은 사진에 최근 사진은 깨끗한 거. 예, 그 사진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찍은 자료입니다. 네, 이렇게 그 사진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찍은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있었어. 지금 이때 이렇게 아유, 깨끗해. 아유, 깨끗해.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야, 이거 정말 축하합니다. 아유, 예. 지금은 아주 깨끗한 신 상태입니다. 너무 다행이다. 오늘 이제 이 경험담을 같이 나눠주셨는데 지금 이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뭐 박수도 받고 좋긴 하지만 사실 5년이 제일 기준이고 떨리는 시간인데 5년 안에 아니면 5년 후에 병원에 갔을 때 왜 오셨어요?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암인 걸 진단 받으신 분들에게는 또 이게 그렇게 정말 신기술, 신약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쫄지 말고 맞서 싸우는. 네 맞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암은 띄어내지만 유방을 잘 모양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하고 나니까 2기라고 들었다가 이게 또 1기라고 이게 또 1기라고 낮아졌어.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좋은 이것은 무엇일지. 자, 그것은 바로 네, 지금부터는 최신치료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화면부터 준비했습니다. 자, 유방암 최신치료법 유방 보존 수술. 보존 수술. 예, 어떤 수술인가요, 선생님? 네, 당연히 암은 띄어내지만 남은 유방을 잘 모양을 만들어서 형태를 잘 유지하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예. 그래서 뭐 부분 절제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유방을 잘 보존했다고 해서 이제 보존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 현장에서는 유방 보존 수술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도만 하더라도 37.6% 정도가 유방 보존 수술을 받았는데요. 2019년도에는 무려 68.6%, 거의 70% 가까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유방 보존술이 이렇게 비율이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병이 점점 조기에 발견이 되면서 작은 사이즈에서 이제 병이 발견되니까 부분 절제술을 해도 전 절제술과 동일한 이제 치료 성적을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합쳐서 유방을 잘 살리면서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유방 보존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실제 환우의 모습, 수술 모습을 이제 제작진이 화면에 담았는데요. 어떤 케이스인지. 네, 이분은 이제 67세 여성분인데 금진에서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덩어리가 보이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는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유방에만 한 1cm 정도의 암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떼어내면서 수술을 하는 그런 환자입니다. 네, 자 유방 보존 수술 장면 같이 보실까요? 선생님께서 집도하신 수술입니다. 연세는 67세이신데 2년마다 이제 하는 검진에서
유방 사진을 찍었더니 유방에 혹이 발견돼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유방암으로 확인된 환자입니다. 보통은 침 조직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확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다른데 전이가 있나 없나 이런 검사들도 하게 되고 수술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다른 데는 특별히 전이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 부분을 부분 절제하는 유방 보존술 그리고 감시 림프절을 찾아서 암 전이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암이 한 자리에 딱 국한돼 있으면 그 부분을 잘 절제하면 전체를 띈 거하고 똑같은 치료 성적을 받기 때문에 이제 유방은 잘 살리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긴장은 진짜 안 되는 게요. 오롯이 이제 그냥 환자하고 저 딱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술방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네요. 지금 10,000건 넘었잖아요, 10,000건이.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니까 다 됐고 우리가 엑실라를 닫을까요? 적극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환자가 내 몸을 다 맡겼으니까. 근데 지금 또 그런 선생님을 만나셔서 우와. 떼어낸다 저거. 우와. 1cm인데. 암이 1cm라 하더라도 저만큼을 떼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유방 쪽은 다 됐고요. 유방 쪽은 이제 다 됐으면 임파선에 전이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지 돼서 임파선 이제 감시 림프절 절제술을 할 거거든요. 암하고 제일 먼저 만나는 임파선을 찾아서 전이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할 거예요. 그것도 같은 동시에 이루어지는군요. 우와. 쉽지가 않네. 와. 저걸 바로 풀어준. 이제 그 임파선 전이 있나 없나 결과 확인하는 거하고 아까 절단면에 암 있나 없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옵니까? 네, 한 40분 정도. 수술 진행 중에 알 수 있고. 네. 뭐 나왔다고? 전이가 확인됐다. 진짜? 구절도 바로 확인을 하고. 전이가 확인됐다. 구절도 바로 확인을 하고. 내가 없을 건데. 다시. 그다음에 이제 고기는 됐어. 자, 그러면 all yours. 실제로 암은 요 속에 들었는데 여기 바깥에 보이는 거는 다 정상적인 유방 조직하고 기름이거든요. 요 속에 들어있는 암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깨지는 순간 암세포를 다른 조직에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암을 잘 보자기를 쌓아서 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은 그냥 요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술은 잘 끝났는데 이제 수술 중에 확인한 걸로는 임파선 전이가 있고 수술 전 검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어도 임파선 전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약물 치료, 항암제를 할지 말지는 오늘 띈 요 조직들을 다 가지고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한 번 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쉽지가 않네요. 이분은 넘어 그러니까 살이 바로 1단계였을까요, 선생님? 네, 이분은 일기? 이제 일기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들어갔으나 감시 리플절에 이제 전이가 확인돼서 실은 2기 A에 해당되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무조건 하게 돼 있고 이제 다른 약물 치료는 암의 성질 그리고 암의 진행 정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치료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계속 관찰하기. 지금 유방 보존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 유방 보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같이 받은 이 초기 유방암 환자 1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전체 환자의 5년 또 10년 생존율이 97.3%, 94.5%로 나타나서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였거든요. 엄청. 그런데
5년 또 10년 무병 생존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즉 5년이나 10년 동안 전이도 없고 재발도 없이 생존한 확률을 보는 건데 이것 또한 92.5%, 우와. 88.9%로 나타나서 우와. 아주 대단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안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방 보존 수술도 전절제술처럼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방 크기와 암 크기가 암을 잘 충분히 떼어내도 이제 유방을 잘 모양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뭐 보시다시피 크기가 좀 작아야지 된다. 네, 3cm 이하로 작은 유방암 조건이 2기 혹은 있구나. 2기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여러 군데의 암이 동시에 있으면 보존을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암이 가능하면 한 자리에 이제 모여 있어야지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미세석회가 온 유방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미세석회가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고 사멸하면서 생기는 찌꺼기 같은 그다 보니까 쫙 흩뿌려져 있으면 어디까지가 암이고 어디까지가 암이 아닌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존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또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유방 보존 수술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최신 유방암 치료법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유방암 최신 치료법 또 어떤 것일지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유방암 최신 치료법 로봇 수술. 오. 흔히 유방암 로봇 보조 유방암 수술이라고 하죠. 2014년에 처음 시행된 이래 2016년 말 국내에 도입이 됐습니다. 일부 대학병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다가 2019년 9월에 한국 유방암 학회 산하에 한국 로봇 내시경 채소 침습 유방 수술 연구회가 만들어지면서 유방암 로봇 수술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뜻 생각했을 때 로봇이 어떻게 이 유방암을 수술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로봇 요즘 말로 하지 않습니까? 헤이 로봇 뭐 수술해. 수술해줘 로봇인데?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건지. 아니 그 친구가 잘할 수 있을지. 그 친구를 제가 조작하는 거죠. 그 친구를 제가 조작하는 거지.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네. 어떤 환자가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네. 네네. 뭐가 다른가요? 수술하신 거 맞으신가요? 두 분 다 수술하신 안 거예요? 하신 거 같은데? 안 하신 거 같은데? 수술하기 전에 로봇이 들어오기 전에 찍은 사진이야. 그쵸. 수술하기 전 사진인데요. 맞아. 이분은 한 분입니다. 이분은 한 분입니다. 점이 있어, 점. 같은 분이 팔을 내리고 사진을 찍고 팔을 올리고 사진을 이제 찍은 건데 팔을 내리면 전혀 그러네요. 수술을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제가 일부러 팔을 올려놨는데 팔을 올리면은 이쪽 좌측 유방이 살짝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로봇이 어떻게 했길래 흉터가 없는 겁니까? 보이는 곳에 없는 거죠.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거죠. 이윤숙 교수님께서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하시는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아주 귀한 영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궁금했는데. 네, 기본 수술은 아무래도 유방 부위에 절개가 일어나고 절개 부위가 좀 눈에 띄게 보이지만 로봇 수술은 겨드랑이 쪽으로 이제 절개가 들어가고 절개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은 로봇 팔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절개를 하기 때문에 로봇 팔은 얼마나인 거예요? 로봇 팔은 굉장히 가늘어요. 3mm, 4mm 뭐 이런 정도니까. 로봇 팔을 투입한대요. 로봇 팔을 투입한대요. 네, 저기로 포트를 이제 넣고 포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피부와 이 이제 유방 조직을 분리하는 게 유방 전절제를 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조작인데 이 로봇이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쉽게 이제 유방 피부와 유방 조직을 잘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암을 노출시키지 않고 잘 싸서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안전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그 절개한 부위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장점이네요. 실제로 이제 환자 입장에서 흉터가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로봇은 이제 내가 내 시야로 보는 거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미세하게 뭐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볼 수가 있으니까 출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감염의 위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줄일 수가 있고 보이는 부위에 전혀 흉터가 없으니까 이제 수술을 했다는 느낌이 덜 들죠. 네. 실제로 국내 한 연구팀이 이 기존 수술법하고 이 로봇 수술의 성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방암에서 로봇 수술이 기존 수술 대비 수술 후 30일 이내에 생기는 합병증 발생률이 최대 5.7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두 괴사가 거의 안 생기기 때문에 유방의 모양 보존 효과가 아주 뛰어났다 이렇게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좋다. 자, 이은석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유방암 최신 치료법. 이제 마지막 방법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어떤 것인지 같이 보시죠. 자, 세 번째는요. 선행 항암 화학 요법입니다. 선행? 선행은 먼저 한다는 거 아니야? 먼저 하지 마. 나랑 똑같은 생각했어. 먼저. 착한 짓을 좀 하고.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처음 진단 시에 너무 크거나 또 혹은 수술로서 완전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 또 환자는 유방 보존술을 너무 원하는데 혹이 커서 보존술을 하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미리 약물을 항암제라든지 표적 치료를 먼저 써서 암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다고 해서 선행요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선행을 하게 되면 이제 혹시라도 몸에 미세하게 퍼져 있는 암 전이 같은 걸 미리 치료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 선행 항암 요법이 아무래도 유방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 같고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 한 1,117명의 환자 중에서 우리가 선행을 먼저 한 경우에 유방 보존술을 할 수 있는 확률들이 처음에는 26%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선행을 하고 나니까 한 46% 정도로 이제 훨씬 더 넓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선행요법을 통해서 암 크기를 많이 줄여서 우리가 전 절제 대신에 유방을 보존하는 부분 절제로 대치를 시켜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실제로 유방암 진단 후에 선행 항암 요법을 통해서 지금은 암세포가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게 관해라는 말로 표현이 있잖아요. 예, 바로 그 상태에 계신 분이 오늘 나와 계세요. 오래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김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흘렀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2017년도니까. 네. 예, 그때 상황을 좀 들려주시겠어요? 40살 됐던 그 해에 건강검진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가 보여진다, 뿌옇다 이런 것만 있어서 그 길로 바로 좀 이제 마음이 찜찜하니까 병원을 갔어요. 유방외과 전문의한테 갔는데 뭐 MRI도 받고 초음파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기라고 유방암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네. 검사를 좀 정밀하게 해 보니까 이제 크기도 한 2cm 정도 됐었고 이제 또 이제 겨드랑이 쪽 그 전이가 림프 전이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진행이 좀 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섬유 선정만으로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근데 유방암이라고 하니까 완전 하늘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제가 또 집에서 막내딸이기도 해서 가족들뿐 아니라 어머니가 정말 많이 슬퍼하셨었어요. 네. 김나나 씨가 추가 검사를 받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항암 치료는 어떻게 받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나이가 암암으로는 조금 젊은 편에 속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이 굉장히 젊은 사람 빨리 퍼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무조건 전절제를 해야 되나? 그래야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먼저 선항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항암을 받으면서 암 크기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자.
라고 권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항암을 했던 케이스가 아니어서 좀 걱정도 되고 좀 그랬는데 용기를 좀 냈죠.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선항암을 몇 번 정도 지금 받으신 건가요? 한 20번 와. 정도의 항암을 이제 수술 전에 먼저 받게 됐고 이제 수술 받고 나서 또 후항암으로 또 18번 정도의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정말 고통의 연속을 좀 저는 길게 앞뒤로 받은 케이스였어요. 예. 그 항암 치료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속이 계속 울렁거리는 그런 게 있어서 구역질. 매일 아침마다 뭐 저녁마다 구역질 나오고 이 가장 말초인 손끝 발끝이 까맣게 변해요. 어디 가면 손 내밀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까맣게 변하고 머리가 일단 빠지니까 사실은 이제 여성으로서 그 여러 가지 그 심적으로 고통이 생기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그날 항암하고 이제 자려고 하면 이렇게 내일 아침에 정말 이대로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정말 이대로 그냥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게 뭐 막 죽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대로 잠을 계속 자고 고통이나 통증을 잘 안 느끼고 싶다. 이런 정도로 좀 통증이 심했었습니다. 네. 자, 지금 다행인 거는 효과가 아주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화면과 또 이전의 자료들 한번 비교해서 보실까요? 네, 지금 첫 번째 사진은 실제로 암 크기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항암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저 하얀 부분이 안 보이시고 이미 저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수술 전에. 네, 수술 전에. 그러면 또 병이 다 없어졌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혹은 작아졌지만 부분 절제술을 통해서 유방을 떼어냈고 지금 현재는 보시면 이렇게 유방이 서로 사이즈가 조금 다른 약간 비대칭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항암을 안 했으면은 전 절제술을 할 수도 있었네요. 네. 그게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항암제랑 잘 맞은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너무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선항암을 하고 나니까 좀 드라마틱하게 2기라고 들었다가 이게 또 1기라고 예. 낮아졌어. 이게 A로 굉장히 예, 낮아졌어. 정확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뭐지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일인가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후로도 방사선 치료도 하고 호르몬 치료도 계속 병행을 하면서 예, 치료를 쭉 꾸준하게 힘들지만 계속 받아봤습니다. 네. 이제 2017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이게 5년 거의 다 돼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올해 이제 여름 정도 되면 여름. 완치 파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게다가 여기에 야 진짜 기쁜 소식이 하나. 네. 이제 올해 이제 유방암 완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암환우인데다가 또 나이도 그렇고 사실 이게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희박한 건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지금 몇 개월이세요? 잠깐 그럼 최초로 19주 태아 19주 되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와, 금땡이인데요. 우리 이제 멋쟁이 말씀 엄마. 안 하면 사실 잘 아직은 모르는데 네. 그래도 8월초에 이제 출산이에요. 와. 금땡이. 너무 귀하게 와서 금땡입니다. 진짜 금땡이네요. 19주 최초로 방송 출연.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기 있으면 이제 발로 찹니다. 이제. 벌써 차더라고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유방암의 최신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유방암 치료의 권위자이신 우리 선생님의 유방암 예방을 위한 노력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검진. 건강검진 꼭 필요하고요.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유방암 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꼭 하는 555 법칙이 있다고 해요. 555 법칙이 있다고 해요. 뭘까요? 궁금해요. 예, 좀 쉬운 거였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고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꼭 하는 555 법칙이 있다고 해요. 555 법칙이 있다고 해요. 뭘까요? 궁금해요. 예, 좀 쉬운 거였으면 좋겠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우, 댁을 찾았어요. 점심시간. 첫 번째 5 법칙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하게 할 건데 시금치를 이제 샐러드처럼 만드는 시금치 김치하고 유부에 이제 이렇게 양배추랑 뭐 당근 이런 그리고 이제 좀 먹는 것이 색깔을 중요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으려고 해요. 진짜 살짝만 데쳐주래요. 야채들이 다 아무래도 항산화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신선한 야채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유방암에 덜 걸리거든요. 브로콜리에 또 유방암 예방 성분들이 있다고 내놓은 페이퍼들도 많아서 저도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춧가루. 아, 이게 데친 시금치하고 브로콜리를 살짝 그 겉절이처럼 예. 김치처럼. 보라색에 또 이 항산화 작용이 많다고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보라색 야채입니다. 단백질도. 아주 이거 유부 맛있겠다. 이렇게 그냥 척척척 하시네요. 숯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도 아삭아삭. 와 맛있겠다. 5 법칙의 5가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제가 식사할 때마다 50% 이상은 야채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50% 이상은 야채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채소 위주의 식단. 채소 자체가 워낙 현대인들한테 부족하기 쉬운 여러 가지 미네랄, 비타민, 뭐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소로 50% 이상은 꼭 먹자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맨날 챙겨 먹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뭐예요? 바로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교수님까지. 어쨌든 그래도 찬이 종류가 많은 것이 좀 이채롭고요. 채소 중심에. 뭐지? 뭐지? 이거 두 번째 5 법칙인데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조금 편하게 쉴 때 5분 동안 림프 마사지를 하는 건데요. 5분 동안 림프 마사지를 하는 건데요. 5분 동안. 림프 순환 마사지. 림프 순환자. 이제 순환이 잘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이 올라가는 거니까 내 몸에 암세포 같은 게 생긴다면 그런 것들도 조금 면역이 올라가면서 우리 면역세포가 자연스럽게 그런 암세포들을 살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리도 있는 줄 알았네. 정수리 몰랐어요. 마지막 5는 뭘까요? 유방암 예방에 체중 조절 되게 중요하거든요. 몸무게에 따라서 암 위험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꼭 3번씩은 운동하려고 하고 2번은 PT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빼먹었어요. 아니 운동복 입으시니까 다른 분 같으세요. 그리고 또 수술을 위해서도 체력이 필요하실 테고. 마지막은 뭘까요? 5 법칙의 마지막 5입니다. 대흉근을 트레이닝 시키는 운동으로
5세트 반복하게 됩니다. 가슴 근육을 좀 하루에 5분 정도 꾸준히 트레이닝을 하면 굉장히 유연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가슴 근육 운동이 도움이 되는군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여러분, 저의 5호 법칙 이제 좀 아시겠죠? 더 중요한 한 가지 남아 있는데 이건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릴게요. 스튜디오에서 봬요. 정말 열심히. 예. 근데 교수님 아까 영상에서 선생님께서 집에서 하시던 그 마사지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간단해 보였거든요. 그래. 자로 하는 어, 거. 네. 툭툭 치는 거. 아, 이런 거 흥미 보이실 줄 알았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마사지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까요? 네. 우리 김성은 씨, 길건 씨 하나 먼저 가시죠. 네, 네, 네. 아, 두 사람만 줘요? 드릴게요. 오늘 진짜 주제에 맞게 길건 씨하고 김성우 씨가 예 핑크옷으로 아주 예쁘게 근데 한 분은 잠옷이고 한 분은 무대 의상. 왜냐면 집에서 편안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네. 잘했어. 그대로 오셨어요. 저는 바로 끝나고 행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갖고 있는 집에 네. 뭐 유아 유사한 거 있으면 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자로 어떻게 해볼까요? 네, 뭐 우리 몸에 여기저기 이제 림프절이 있거든요. 림프관은 온몸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 림프절이 많은 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때려준다 이런 느낌인데 이건 남자도 같이 하면 좋은 거죠. 예, 정수리부터 하시면 이렇게 뾰족한 데로 하시지 말고 넓은 데로 이렇게 때리시면 되게 시원하실 거예요. 해보세요. 근데 정수리에 림프절이 몰랐어요. 어린은 실제로 림프절이 많은 장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정수리에 대부분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내 머리를 그걸 그렇게 때리. 건강에 잘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 50번씩 이렇게 좀 때려주시고 50번씩?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쪽 몸 밑에도 이게 되게 림프절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아, 살살해. 아유, 여보세요. 이건 나은데 세워서 해도 시원해요. 네, 해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시원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림프절만 잘하면 시원해요. 네, 이렇게 좀 하시고 골고루. 그다음에 겨드랑이에도 임파절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겨드랑이를 때리긴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는 이제 긁듯이 조금 림프가 순환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제 뭔가 순환이 되는 느낌이 꽤 있으세요. 해보시면 되게 느끼실 거예요. 때려도 됩니다. 때려도 시원해요. 때려도 시원해요. 네, 생각보다 시원해요. 냄새가 보여요. 시원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사타구니에도 되게 림프절이 많아서 실은 이제 사타구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겨드랑이 했듯이 이렇게 아래에서 좀 위로? 그래도, 허벅지 그냥 이렇게. 네, 허벅지도 이제 이렇게 좀 긁어주시고 안 치셔도 돼요. 치셔도 되고. 시원해. 네. 치는 게 시원해. 길건 씨 어때요? 지금 살짝 해봤지만 느낌. 아니 그 외전에 장도연 씨가 이 춤을 매번 추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춤이 아니에요. 건강 춤에 건강한 춤. 아, 민망해요, 민망해. 아니 근데 진짜로 시원하고 뭔가 풀어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5분이면 되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30cm 자로 마사지를 가볍게 해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555 이 법칙 중에서 한 가지 최소 뭔가 중요한 게 띠리릭 하고 지나갔잖아요. 자, 지금부터 그게 무엇인지 결정적인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안에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좋은 이것은 무엇일지. 자, 그것은 바로 김치입니다. 시금치, 김치. 아까 참 맛스러웠는데 그리고 시금치가 싱싱한 시금치가 와 있습니다. 시금치구나. 와 시금치로 김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거 먹으면 일단 뽀빠이가 좋은 거 뽀빠이. 시금치는 몸에 좋은 거 알지만 솔직히 좀 맛 없어요. 시금치가 맛이 없다고요? 네. 아, 또 그것도 어린이 입맛이네요. 오. 누가 묻혀서 먹어? 맛있어? 아 근데 이건 먹어봐야 알 것 같아. 잘안 먹어. 시금치 애기들 맛은 아는데 시금치 김치가 무슨 맛일지가 좀 상상이 안 가요. 일단 이거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네. 맛을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금치 김치를요? 지금 시금치 김치가 네.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궁금하잖아요. 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잠깐 밥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맛있다. 와, 왜? 와, 맛있다. 와. 새콤하면서
맛있어. 애들이 고기를 안 먹는데 이거는 먹을 것 같아요. 밥 좀 주셔야 되겠는데. 필요해 흰밥. 오 진짜 맛있다. 이게 약간 고추장도 들어갔나요? 네, 고추장도 조금 넣고 고춧가루도 있고. 많은 채소 중에 유방암 예방을 위해 유독 시금치를 즐겨 드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럼요. 있습니다. 이 시금치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과 지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골고루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유방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 의하면 암세포를 시금치 추출물에다가 24시간 동안 담가놨어요. 그 뒤에 이 암세포 생존율을 측정해 봤더니 암세포 생존율이 시금치의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존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금치를 많이 드시면 암세포가 못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다 먹어야 돼. 자, 오늘은 이렇게 유방암 관련해서 최신 뭐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게다가 우리 유방암 권위자이신 이훈숙 교수님께서 실제로 또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예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 어떠셨는지요? 네, 너무 사례자분들 사례가 저도 매번 환자들을 보지만 또 한 번 더 이렇게 감동도 받고 또 열심히 또 더 잘 치료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음을 알려주는 지표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진짜 다이어트하고 싶다면 체지방을 줄여라. 체지방. 완벽한 좋은 몸매를 가지게 된 주인공들을 몸신으로 모시고 체지방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체지방률은 엄청 낮으신 거잖아요, 지금. 이 운동 하루 10분씩 늘 했고요. 제가 체지방률을 관리할 때 먹은 음식이 있습니다. 너무 담백하다. 이 코어 운동이 확실히 엄청 많이 되네요. 채널 A